자, 유로파리그 경기 릴 대 디나모 자그레브. 자, 일단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 중인데 반해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현재 홈과 원정에서의 이제 경기력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보면서 이제 경기력 편차가 좀 크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성적도와 이제 홈에서의 그런 좀 성적이 좀 월등히 좀 좋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팀 상대로 7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다소 저하된 감이 있고, 최근에는 셀타비고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홈 이점을 좀 크게 받는 만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좀 대체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원정에서는 이제 전지성이라 좀 공격 전개에 좀 있어서도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디나모 자그레브의 좀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원정에서는 뭐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저 디나모 자그레브이기도 하죠. 물론 뭐 가장 이제 최근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2부 리그 팀 상대로 이제 7대0 좀 대승을 좀 거뒀긴 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뭐 경쟁력 있는 팀들 상대로는 좀처럼 원정에서는 이제 특히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쓴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릴전에서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공격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릴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이제 중원에서도 우위를 좀 점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아르떼 한번 말씀드려 사랑님 봤습니다.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르떼 사랑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거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랑 사항 적어서 다시 한번 쪽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오늘 거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250개 후원으로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 감사드립니다. 아르떼 사랑님.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의 좀 전력 차도 어느 정도 좀 크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이제 크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릴이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좀 잘 좀 살리면서 홈에서 좀 연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건승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릴승 보는 경기. 네,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릴승에 이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페네르바체 대 이제 페렌츠바로시. 자, 일단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수비 3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지금 페네르바체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큰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려 가요. 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좀 5연승 중으로 여전히 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이제 니스와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좀 격파한 만큼 여전히 좀 홈에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좀 4연승 중으로 이제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루도그레츠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이제 유로파 리그 좀 중위권에 좀 위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저 페렌츠바로시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전력 면에서는 뭐 페네르바체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자, 아무래도 지금 유크세크 그리고 이제 프레드와 같이 주축 미드필더들이 좀 많이 좀 빠졌다 보니까 현재 좀 중원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페네르바체의 그런 좀 중원 전력에서의 그런 좀 누수를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생각보다 이제 페네르바체가 중원을 좀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자, 뭐 그래도 확실히 뭐 이제 주도권을 가진 팀은 뭐 페네르바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중원을 좀 쉽게 좀 장악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페렌체바로시가 그런 중원이 약해진 그런 좀 페네르바체 좀 진영으로 보다 더 쉽게 볼을 좀 배급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위협적인 득점기에도 이제 페렌체바로시 또한 이제 좀 종종 만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페렌체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뭐 3골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좀 득점력도 좀 물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원이 좀 약해진 그 좀 페네르바체가 좀 생각보다는 좀 페렌치바로시의 좀 공격을 좀 막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뭐 페네르바체뿐만 아니라 이제 페렌치바로시도 충분히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확실히 뭐 이제 페네르바체가 뭐 홈 강세를 좀 보이고 뭐 전력면에서 더 이제 우위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는 게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페렌체바로시의 페이스 및 득점력도 이제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좀 생각보다는 꽤 고전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페렌체바로시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을 봤을 때는 페렌체바로시 2프랜승 보는 경기, 난 걸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루도고레츠 대 이제 셀타비고. 일단 양 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최근 컵 경기에서 한 번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나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좀처럼 이제 좀 리그나 이제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처럼 좀 승리가 없는 현재 좀 루도고레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긴 연승 행진이 좀 끊겼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 원정 5연승을 좀 거두게 된 그 셀타비고인 만큼 의외로 지금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 더 좀 선전하고 있는 그좀 최근에 좀 셀타비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셀타비고가 그래도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뭐 압박에 좀 취약한 루도고레츠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루도고레츠가 좀 셀타비고의 그런 강한 압박에 이제 고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셀타비고의 그런 강한 압박에 좀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루도고레츠의 좀 수비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턴오버도 비교적 더 많아질 수 있는 그좀 경기라고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뭐 그래도 이제 루도고레츠가 뭐 수비는 많이 불안정한 대신 공격 전개는 좀 좋기 때문에 뭐 셀타비고 상대로도 뭐 충분히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도 이제 루도고레츠에 비해 이제 셀타비고의 뭐 공격 퀄리티가 더 좋으면서 이제 패턴도 보다 더 좀 다양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팀 또한 저는 셀타비고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가 만약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셀타비고가 더 우세할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현재 뭐 전력, 이제 흐름, 이제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셀타비고가 더 우세하고, 지금 뭐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5연승 중인 만큼 지금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원정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원정 강세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셀타비고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슈투트가르트. 자, 일단 고에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파 리그에서 2승 2패를 기록 중으로 유럽 대항전이 좀 오랜만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2승을 좀 거둔 상대 팀들을 봤을 때도 이제 뭐 빌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제 극강의 파나티나이코스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이제 1승 이상의 그런 좀 값진 승리를 좀 거뒀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고에드가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이긴 것도 이긴 건데, 그리고 이긴 상대 팀들을 좀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팀들 상대로 이제 이긴 걸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지금 유로파 리그 내에서 굉장히 좀 뭐 경쟁력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를 지금 기록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돌문 상대로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전 뭐 돌문전에서는 좀 패배할 뻔했지만 그래도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또 득점을 좀 올리면서 다행히 이제 패배는 좀 면한 좀 슈투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공격 템포 및 이제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요소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좀 진행되고, 그리고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잘 살린다고 하면은 난타전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해 봅니다. 자, 물론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퀄리티가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에드가 지금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의 공격 효율성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슈투트가르트에 비해 공격에서 크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슈투트가르트의 좀 실점률이 높은 만큼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좀 염두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고에드도 충분히 좀 슈투트가르트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는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그런 좀 활용 면에서 크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래도 뭐 고에드가 지금 원정이면은 모를까 최근 홈에서는 빌라와 페예노르트 상대로 전부 다 이겼을 정도로 지금 강팀들 상대로도 나름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원정에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게다가 지금 수비가 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를 지금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사일사님도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원정에서의 약세 및 이제 좀 최근 좀 슈투트가르트의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거를 뭐 슈투트 사이드를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슈투트보다는 이제 고에드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고에드 2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이거는 뭐 언어 게임점이 3.5인데 뭐 3.5라고 해도 솔직히 뭐 언더를 보기에는 많이 좀 껄끄러운 경기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뭐 1.4대 뭐 언더로 가져갈 바에야 차라리 오바를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에드 2프랜승 내지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 알크마르 대 이제 쉘본 FC. 자, 알크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쉘본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알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경기 연속 3골 이상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수비가 크게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수비가 확 무너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좀 경기력을 좀 보이게 된 현재 좀 알크마르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시레본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는 우승을 좀 차지했지만 이제 이번 시즌에는 좀 3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리그 우승을 좀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경쟁팀들에 비해 대체로 좀 전력이 많이 좀 열세다 보니까 지금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이번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셀본이 이제 좀 반등할 좀 모멘트를 좀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대회가 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본래 셀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는 좀 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알크마르와의 큰 전력 차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알크마르 상대로 뭐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간다고 해도 이제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되려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다가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잦을 수 있어 이제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쉘본한테 있어서는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제 쉘본의 그런 좀 플레이대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좀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되려 이제 좀 뒷공간 허용이 좀 잦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경기를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알크마르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최근에 알크마르의 좀 수비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쉘본의 빌드업은 좀 잘 끊어내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최근 알크마르의 좀 경기들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알크마르가 나름 좀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좀 양팀의 그런 좀 큰 체급차를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마저도 이제 알크마르가 계속해서 좀 수비에서 이제 크게 좀 흔들리면서 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 좀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알크마르가 연패를 끊기는 좀 적합한 경기라고 좀 보고, 더 나아가 이제 손쉬운 승리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알크마르가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제 알크마르 승,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3.5는 어느 분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크마르 승에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룬 스파르탄스 대 링컨 레드 임프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여기가 이제 몰타 이제 국가대표팀이 좀 사용하고 있는 좀 홈구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뭐 양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중립구장이다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뭐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미미미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미미미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함룬 스파르탄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링컨 레드 임프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함룬 같은 경우에는 몰타 리그 소속 팀이고 이제 이번 컨퍼런스 리그에서 총 3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 다 좀 패배하면서 전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컨퍼런스 리그 3경기 중 단 한 골도 이제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골 가뭄을 좀 보이면서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는 현재 좀 함룬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브롤터 리그 소속 팀이고, 이제 현재 이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링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뭐 레오포즈나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리에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비교적 체급이 큰 팀들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좀 연달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링컨 레드인프스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 이제 꽤 좀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행보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함룬보다는 좀 링컨이 이제 훨씬 더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 이제 약체로 평가받는 좀 링컨인 걸 좀 고려하면은 이제 꽤 좀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경기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함룬이 좀 더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는 반면, 이제 링컨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버티다가 이제 롱볼 역습이나 좀 크로스를 좀 통해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능동적으로 이제 공격적 구사할 팀을 이제 함룬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함룬이 지금 링컨의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에는 이제 좀 기량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함룬이 좀 링컨의 좀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함룬이 좀 공격에서 이제 계속 막힌다고 하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템포가 좀 떨어지면서 공격이 좀 단조로워질 우려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초반부터 뭐 함룬이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공격이 뭐 크게 좀 효과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함룬에 좀 공격이 좀 막힌다고 하면은 점점 좀 템포가 좀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공격이 좀 많이 좀 단조로워질 우려도 있는 경기라고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함룬이 만약에 공격에서 이제 그렇게 뭐 큰 수확을 좀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점점 뭐 링컨 쪽으로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링컨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봐서 그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5대 뭐 함룬 사이드를 보기는 저는 그리 큰 메리트는 좀 없다고 보고, 차라리 이 경기는 그래도 링컨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링컨 레드인프스 이제 2프랜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안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제 링컨이 뭐 함룬 상대로 뭐 이제 뭐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일 거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함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링컨의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득점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게다가 지금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무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뭐 득점력도 많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링컨 레드인프스 2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포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랑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좀 홈에서는 이제 좀 좋은 득점력도 잘 이어가면서 확실히 홈에서의 그런 좀 페이스는 좀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은 물론 지금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이제 굉장히 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클린시트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여전히 좀 수비가 좀 견고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그렇죠 스트라스부르기 때문에, 그런 스트라스부르가 비교적 좀 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지금 뭐 중원이 막강한 펠리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지기는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빌드업을 좀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가 안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팀의 그런 부정확한 패스를 좀 잘 유도하거나 이제 패스길 차단에도 좀 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평소보다는 좀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빌드업을 좀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어려움이 좀 겪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스트라스부르의 좀 롱볼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좀 평소 경기들에 비해 이제 전개가 좀 잘 안 되어서 이제 공격이 좀 안 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펠리스가 좀 주도권을 좀 쥐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펠리스가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펠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펠리스 승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로마 대 이제 미트윌라. 자, 이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좀 로마긴 하지만, 자, 그래도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 전승 중인 그 좀 미트윌란이기 때문에 그런 좀 미트윌란 상대로 뭐 제 아무리 로마가 좀 홈이라고 해도 대승까지 좀 기대하기는 좀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한번 네,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로마 승을 보되 그래도 이제 햄무 쪽을 더 본다 이렇게 보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기아 대 스파르타 프라하. 네, 이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파르타 프라하 프렌스. 네,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에카 대 이제 라르나카 경기. 네, 이 경기 역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르나카 프렌스.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